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일단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 장관님이와 우리 국방부에 있는 공직자들 또 우리 군의 관계자들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갈 사건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그냥 원칙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관련해갖고, 지금 성범죄 사건, 또는 입대전의 사건, 또는 사망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금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있고 민간법원의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찰이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민간경찰이 이첩할 사건에 대해갖고, 군 사법기관의 대표자라든가 또는 사령관이 장관에게 이렇게 대면 보고한 적 있어요? 이 사건 말고? 없습니다. 처음이죠, 이게. 처음입니다. 예. 그럼 유례가 왜냐? 그만큼 또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에 관련해갖고 이첩을 하는 그런 사건에 관련해갖고 이게 처음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장관에게 대면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고할 의무는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이 이걸 이첩을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첩 보류가 지시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전날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문제점을 몇 가지 이해했었고 네. 다음 날 다시 보좌관으로부터 일정을 보고받으면서 언론 설명이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초급 간부들, 특히 현장에서 같이 수색했던 그 초급 간부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게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간이 계획된 시간에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하게 전화로 보류를 다 시킨 겁니다. 예,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약 이게 군 수사단에서 조사한 걸 갖고서 장관한테 보고가 돼 갖고서 그 장관이 다시 재검토 지시하게 되면 이게 군사법경찰관의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재조사해 갖고서 최초에 군 수사단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결과가 지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법안의 취지를 보게 되면 이게 군사법원법 개정하면서 바로 민간경찰에다가 바로 지체 없이 어떤 그 범죄 혐의의 어떤 정황만 있게 되면 지체 없이 그냥 이첩하게 돼요. 지체 없이. 이게 지금 너무 빨리 했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중간에 이 사건 자체가 오염되거라든가 또는 변질되거나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대로 했는데 그 장관이 보고서 이게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아까 답변 보는 거니까 이게 경찰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지휘계 특장 그 하위 간부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대로 가게 되면은 경찰에 잘못된 영향을 줄까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또 나중에 어떤 답변하셨냐? 경찰이 국방부 입장을 그대로 또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경찰이 기소되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보내든 간에 혐의가 있는 걸로 보내든 사실관계가 보내든 딱 결론이 거기서 질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거기 따르질 않아요. 경찰이 조사해갖고 그 혐의 유무 결정해갖고 최종적으로 민간 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굳이 왜 손댔냔 말이에요, 사실. 장관 이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재조사라든가 재검토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보냈으면 그만이에요. 이거 관련해갖고 저는 장관께서 혹시 이 박대령이 상병 채모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문건을 만들어 갖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그 자체적으로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했으면 된 거예요. 이대로 했으면 그 네 번째 요 문건에 네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사건 처리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추가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고 현 상황에서 관계자를 변경할 수 있을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계자 변경에 관련된 의혹이 언론 등 외부에 노출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보냈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혐의를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조사해갖고 혐의 유무죄를 가려갖고서 보낼 거면 송치하고 종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요. 이거 왜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근데? 그 개정된
군사법무부에 따라서 3대 이첩 범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체 없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인지되면 더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바로 넘겨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온 6케이스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고 다 그래도 기초조사를 충실해서 그러니까 이첩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저는 보니 이 정도 기초조사는 충분히 한 거고요. 장관이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재조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사본부에서 한 것은 재조사가 아니고 수사본부에서 한 조사를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재검토를 한 겁니다. 재검 그러니까 다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판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최종 판단권자가 아닌데. 아닙니다. 어떻게 법리 판단은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왜곡된 무슨 정보를 법리 주는 거죠. 판단에서 오네. 법리 판단 최종적으로 민간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최종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혐의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이 피의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니 어디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적시를 해줘야 아니 된다. 이첩 절차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혐의자 또는 피의자로 적시하는 난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내용을 그 적시해줘야 됩니다. 인지통보서는 거 양식이 그렇게 돼 그렇습니다. 있을 예. 뿐인데 그 내용 자체가 기속되는 게 아니라고 장관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저는 왜 이걸 자꾸 따지냐? 장관의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항명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는 물론 이 항명죄로 조사해 갖고서 물론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장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군사법 경찰관의 독립성은 아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이 군사보험법이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석 분야도 같이 포함해서 그 다음에 좀 보완시켜 나갈 겁니다. 해병대 이 수사단장이 이 항명의 동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뭐 이득이 있어요? 그 배경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사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수사 사람이 과정을 무슨 뭐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 해병대에서 보낸 그리고 전문적인 그 어떤 수사 권한을 갖고 있던 그런 고급 장교가 어떻게 항명을 하겠어요, 사실은? 네? 제가 뭐 수사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마 수사하게 되면 배경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뭐 이게 관련을 갖고 정말 지금 오히려 정말 국가를 위해 충성한 대령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없는 죄 만들어갖고 죄 뒤집어 써갖고서 그렇게 만약 하는 그런 식으로 수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거야말로 해병대 명예를 갖다 땅에 떨어뜨린 짓이에요. 신중하게 사기를 좀 당도입니다. 알겠습니다.